가능하다고 했죠? 네,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주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면 됩니다. 내가 해외 출장이 많아서 거의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 사무실 관리도 좀 해주시고 통역이나 번역 이런 여러 가지 문서 업무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확인하고 사인하시죠. 네. 됐다. 부탁하신 서류 번역은 끝났고 다들 해외 출장으로 바쁘시네. 오늘은 사무실 청소 좀 해야 되겠다. (9개월) 정도 사무실로 출근했던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따로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 전반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시기였기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겼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맨날 출장 가고 없고 혼자 사무실에 있는 것도 지겹고 회사 사람들도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고 차라리 이게 낫다. 아, 우편물 가지러 내일 사무실에 한번 들리긴 해야겠네. 일단은 커피를 한잔 하고 아이고. 협약식이 곧이라 챙길 게 많네. 한지윤 씨 사무실에 온 우편물 중에 로이어 기업에서 보낸 등기가 있을 겁니다.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아, 이번 주 우편물 가지러 안 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대표님, 제가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서요. 혹시 내일 보내드리면 늦을까요? 사무실이 아니라고? 아니, 근무해야 될 시간에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네, 한지훈 씨, 지금 근무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아, 제가 오늘 집에서 근무를... 집에서요? 아니, 혹시 계속 재택근무했습니까? 네, 대표님. 코로나 시작되고 사무실 나가는 게 불편하고 해서 재택근무를 한 건데 그래도 업무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무실도 들러서 관리를 해왔고요. 아니, 아무 보고도 없이 3년이 넘게.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3년 넘게.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아, 예, 조호진 간사님. 우리 사무실에 한지훈 씨가 3년 넘게 재택근무를 했다는데 이 사무실 출입 기록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예? 출입 기록이 없다고요? 진짜 말도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다른 직원들은 매일같이 해외 출장이고 당장 사람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웬일로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더니 사직서 내려왔습니까? 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동안 밀린 임금이랑 퇴직금 제대로 정산해 주시는 거 맞죠? 근무도 제대로 안 해놓고 돈을 달라고요. 출근 안 한 부분 감안해서 지급될 겁니다. 대표님, 제가 사무실에는 안 나왔지만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일은 다 했습니다. 꼭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랑 퇴직금 제대로 지급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한지훈 씨가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 다 받아간 거 부당이득으로 소송할 겁니다. 대표님! 네, 3년 넘게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은 직원, 그리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다 줬다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임태량 변호사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직업은 결국 월급을 한 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3년 넘게 출근을 안 했는데 이 월급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회사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네.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 처리를 그대로 해 왔습니다. 아무 지장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라는 게 반드시 회사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은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근로 미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과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입니다. 먼저 회사는 직원이 월급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주장했죠. 예.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 즉 회사가 직접 부당이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회사에 출근은 하지 않았을 뿐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 처리했거든요. 회사가 문제 삼은 사무실 출입 기록만으로는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출근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예, 정확합니다. 예. 직원의 업무는 번역, 통역, 서류 업무 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되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택근무가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라서 이거는 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로자가 회사 동의도 없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사건의 경우 회사가 직원이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근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고 징계 등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퇴사할 때까지 월급을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이 좀 이상했는데 네네. 회사가 한지윤 씨의 재택근무 사실을 이제 인지한 그 순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네. 징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계속 줬고 이건 회사가 묵인했다 또는 용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자의 태도가 한지윤 씨의 재택근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직원이 만약에 이제 일을 하긴 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보다 재택근무를 했을 때가 일을 좀 덜 했다. 예를 들어서 70% 정도만 일을 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70%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직원이 일을 일부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급여의 70%처럼 임의 비율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70%라는 비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각 회사마다 근태 관리 뭐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내밀면서 좀 회사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나요?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사내 규정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태관리 규정이 직원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죠. 무엇보다 설령 규정이 유효하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건의 경우처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재택근무 사실을 사실상 묵인하고 용인했다면 규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좀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가 걸린 상황에서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시도를 한다. 네. 그럼 이 직원이 본인의 잘못을
자백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무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자신이 회사 몰래 재택근무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 합의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의 대화가 자백 취지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그와 같은 발언은 근로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자백이 아니라 사무실 출근이라는 복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양보의 의사표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즉 재택근무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원칙을 어겼으니 이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는 핵심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결국 회사가 근로 미제공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재택근무와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일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이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무장님께서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름하여 재택근무 법적 쟁점 OX. 빠밤.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자, 그럼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이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근로장소만 바뀌었을 뿐 원칙적으로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네. 자,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 또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네, 문제는 항상 두 가지씩 나갑니다. 다음 문제. 재택근무를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 또는 PC, 인터넷망 여러 가지 제반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요걸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O입니다. 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수적인 PC, 노트북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재택근무자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이어서 재택근무 장비를 상시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재택근무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PC, 노트북 제공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사건을 계기로도 직장인이나 회사 대표님들이 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재택근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시대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서면 등으로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고 징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도 이제 좀 챙겨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네.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회사와 소통하고 가급적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내가 재택근무 중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라는 증거, 예를 들어 업무 관련된 이메일 보고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